이번 시간에는 뉴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뉴턴 메소드라고도 불리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뉴턴 방법은 어떠한 함수에 해를 근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함수의 해를 근사할 뿐만 아니라 함수에서의 최고점이나 최저점을 찾는 방법으로도 뉴턴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뉴턴 방법으로 함수의 해를 효과적으로 근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바로 한번 다음과 같이 생긴 2차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2차 함수의 해는 1과 3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하지만 컴퓨터가 이를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 함수를 효과적으로 우리의 컴퓨터가 구해낼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 될까요? 그러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뉴턴 방법입니다. 뉴턴 방법은 적당한 임의의 점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한번 4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x가 4일 때에 접선을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에 접하는 하나의 직선을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이 직선의 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대략 3점 몇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시 한번 접선을 구하고요. 또 이 접선에서의 해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1차 함수로 근사를 해서 1차 함수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반복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원래 함수의 해를 적절하게 근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 게 바로 뉴턴 방법입니다. 자, 실제로 다양한 문제 사례에서는 어떤 함수의 해를 구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한번 다음 보이는 12차 함수의 해를 하나라도 계산을 해보실래요? 아마 쉽게 구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 함수는 제가 만든 함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 함수의 해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x가 2일 때 이 함수의 값은 0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구하지 못했을 거예요. 당연히 못 구할 만도 한 게 함수 자체가 굉장히 고차 함수라서 해를 구하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뉴턴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함수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해를 잘 근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복잡한 함수의 해를 효과적으로 근사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방식과 동일하게 1차 함수로 근사한 뒤에 1차 함수의 해를 찾는 방식을 반복해서 해를 근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특정한 함수를 다항 함수로 근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테일러 전개입니다. 테일러 익스펜션이라고도 하고요. 이 테일러 전개 같은 경우는 특정 점을 기준으로 해서 함수를 다항 함수로 근사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테일러 전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이야기를 안 할 거고 그냥 간단하게 1차 테일러 전개, 즉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를 1차 함수로 전개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어떤 함수 f가 있다고 했을 때 이 a라는 포인트에서의 접선, 즉 1차 함수를 구하고 싶을 때 바로 특정한 a라는 하나의 점을 정한 다음에 그 점에서의 접선의 공식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 테일러 전개식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단순히 1차 함수로서의 접선 말고도 그보다 더 높은 차수로도 잘 근사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그냥 1차 함수로 전개할 때는 이런 식으로 식이 생겼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 a의 값을 한번 4라고 해볼게요. 이때의 1차 테일러 전개식은 이렇게 생겼죠. 즉 지금 근사하고자 하는 펑션이 x-2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요. 이때 이 a가 4의 위치에서의 접선을 구해볼게요. 즉 1차 테일러 전개식은 한번 공식 그대로 넣어볼게요. 여기에 대입했을 때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fx의 도함수는 2x-4가 되겠죠. 따라서 이 x에 4를 넣었으니까 이제 얘가 4가 되겠고요. 또한 이제 a가 4라고 했죠. 결과적으로 4x-16 플러스 3이니까 즉 접선의 방정식은 4x-13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a가 4일 때의 접선은 4x-13이죠. 따라서 바로 이러한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특정 포인트에서의 1차 함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제 1차 함수로 근사하는 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따라서 뉴턴 메소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포인트에서 출발해서 반복적으로 1차 함수로 근사하며 그 1차 함수의 해를 찾는 걸 반복하면 된다고 했죠. 따라서 이러한 1차 함수로 근사한 식이 0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얘가 이렇게 0이라고 가정을 하고 식을 전개하면 이렇게 FA를 보내고 얘로 나누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이제 A를 오른쪽으로 보내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뉴턴 메소드는 바로 이러한 식대로 반복적으로 X를 업데이트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A 같은 경우는 이전 단계에서의 포인트가 되겠고 이 X는 다음 단계에서의 포인트잖아요. 따라서 이 A를 XT라고 두고 즉 T번째 X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얘를 TX 플러스 1번째 X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바로 이런 식으로 뉴턴 메소드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이 공식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X를 업데이트를 하면 바로 효과적으로 해를 근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이러한 예제를 실제로 뉴턴 메소드를 이용해서 근사를 해볼게요. 뉴턴 메소드는 이거죠. 따라서 이 함수에 맞게 뉴턴 메소드를 전개하면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제 초기값 x를 하나 정해준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이 식에 맞게 x를 업데이트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먼저 x가 4의 위치에 있다고 해볼게요. 즉 가능하면 실제로 해가 될 법한 그 포인트와 가까운 위치에서의 값을 가지도록 초기화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공식에 따라서 x를 업데이트하면 두 번째 x값은 이렇게 4분의 13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은 40분의 12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값 같은 경우는 상당히 3에 근접하죠. 대략 3.0 몇이 될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몇 번 반복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르게 실제 해와 굉장히 근사한 값을 찾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을 반복해서 x를 업데이트하면 실제 해를 굉장히 잘 근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한번 이렇게 배운 뉴턴 메소드를 이용해서 간단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생긴 함수를 근사해 보세요. 각자 한번 해보시고 제 해설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근사하고자 하는 것은 x가 루트 7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양변의 제곱을 취합니다. 그럼 x의 제곱은 7이 되겠고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7이 0이도록 만드는 이 x값을 찾으면 되겠죠. 따라서 이제 함수 f를 그냥 x제곱 마이너스 7이라고 둡니다. 그럼 이때 함수 x의 도함수는 2x가 되겠죠. 따라서 뉴턴 메소드 같은 경우는 xt 플러스 1은 xt 마이너스 fxt over f의 도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얘는 xt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7 over 2x가 되겠죠. 자, 결과적으로 한번 이 7 같은 경우는 대략 2.x가 될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x값을 한번 2로 초기화해 볼게요. 그럼 이제 x2 같은 경우는 2 마이너스 3 over 4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4분의 1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얘는 대략 2.7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x3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4분의 11 마이너스 16분의 121 마이너스 16분의 7 곱하기 16이니까 11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분모 같은 경우는 2분의 1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16분의 9가 되겠고요. 이제 얘가 날아가서 여기가 8이 되고 결과적으로 여기가 이제 88분의 9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88분의 242 빼기 88분의 9니까 결과적으로 88분의 233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매우 효과적으로 잘 근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잘 근사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2.647 정도로 실제로 이 루트 7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유사한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뉴턴 메소드를 이용해서 단 2번만 x값을 바꿨을 뿐인데 실제로 제가 구한 값과 실제 루트 7과 비교했을 때 매우 근사한 값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뉴턴 메소드를 이용해서 매우 효과적으로 상당히 구하기 어려운 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이렇게 무리수라고 할지라도 매우 가까운 값으로 잘 근사를 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간단히 뉴턴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한 번만 미분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간단한 뉴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뉴턴 메소드 같은 경우는 2번 미분해서 근사를 할 수도 있고 그 활용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만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그리고 컴퓨터 공학 쪽으로 이러한 뉴턴 방법을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사용 예시와 한계점에 대해서 가져와 보았는데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이러한 뉴턴 메소드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혹은 뉴턴 메소드가 그대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뉴턴 메소드에서 파생된 LVFGS와 같은 다양한 옵티마이제이션 기법들이 사용이 되고요. 대표적으로는 이미지를 모델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이미지를 조금씩 바꿀 때 사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미분 가능한 하나의 함수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 어떤 이미지나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 데이터를 x라고 하고 그에 대한 값인 y가 나오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데요. 이때 이 모델 자체를 함수로 두고 이 모델에 대해서 이미지 자체를 미분을 한다던가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곤 하는데 이때 이미지를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시키거나 할 때 이러한 뉴턴 방법에 근거한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이를 제외하고도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 함수를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학원 수업 중에서 3D 비전을 들어서 이 3D 비전에서의 특정 논문에서 이러한 뉴턴 방법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저 또한 그때 처음 공부하게 되었고요.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이해를 해놓고 계시면 여러 번 두고두고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기본적인 뉴턴 메소드 같은 경우는 해가 여러 개인 경우 하나의 해만 근사할 수 있으며 또한 함수 f가 미분이 가능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겠죠. 왜냐면 당연히 특정 포인트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근사가 가능하기 때문인 거고 또한 초기값 설정을 잘못하는 경우 해를 제대로 못 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간단히 뉴턴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